예, 수능 특강 독서 필원주의입니다. 영상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영상이 조금 이제 그 녹음에 그 잡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내용도 좀 보강했고 한번 봅시다. 뭐 필원주의라는 것 자체가 이게 한자어인 줄 알았더만 이게 사람 이름이네요. 사람 이름, 그죠? 사람 이름.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아주 옛날 사람이죠. 그죠? BC. 그러니까 뭐 예수가 태어난 해를 영년으로 치면 뭐 1년, 2년, 3년 쭉쭉 가가지고 지금 2022년인 거죠. 그죠? 거꾸로 1년, -1년, -2년 쭈르륵 간 거죠. 그죠? 그게 이제 BC입니다. 그러니까 요 BC 1, BC 2, BC 3 쭈르륵 가가지고 BC 365네요. 그죠? 요때 태어났다는 얘기고, 요때 이제 돌아가셨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헬레니즘 시대는 이 사람이 피론이 태어난 후에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헬레니즘 시대가 왔고, 끝났네요. 요즘 근처에 와가지고 끝났다. 하여튼 어쨌든 헬레니즘 시대를 살았네요. 피론은. 헬레니즘 시대는 뭐 그냥 아주 그냥 철학자들이 그냥 득세를 했죠. 그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그죠. 어쨌든 요렇게 이제 피론주의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한번 봅시다. 맨 처음에 뭐 피론은 피론주의라고 자기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죠? 자기가 얘기를 안 했고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학파가 있었는데 맨 처음에, 그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이제 회의주의가 어떻게 이제 피론주의로 바뀌는지 봅시다. 이거 분파가 된 거죠. 파가 나뉜 겁니다. 맨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아카데미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장이 됐어요. 수장이 되고 난 뒤에 이제 회의주의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성격을 바꾼 거지, 요 학파를, 그죠? 바꿔가지고 어떤 독단주의자들, 뭐 얘들이 말하는 독단주의자들은 스토학파,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막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듯이 막 강의하러 다니고 막 자기가 다 안다는 듯이, 그죠? 그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뭐 다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를 안 한다는 거죠. 탐구 정신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없어졌다는 얘기지. 자기가 다 아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려고 회의주의는 우리 그 지식들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니까, 너 안다고 설치지만 그건 이제 아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의도를 준 거죠. 뭐 그러다가 어쨌든 뭐 이렇게 이제 요 사람이 이제 수장으로 된 후에 바뀌었고, 그죠? 회의주의로 바뀌었고, 그렇게 쭈루룩 해오다가 기원전 1세경에 이제 아이네시데모스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안 되겠다, 이거 아카데미 학파에서는 회의주의 안 되겠네, 이거. 그래갖고 급진적 회의주의 운동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필원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최초로 만들었네. 이름도 여기서 이 사람이 필원주의에서 따온 거죠, 그죠? 기원전 1세기니까 뭐 죽고 난 지 오래됐죠, 그죠? 뭐 한 500년이 지난 다음이네, 그죠? 뭐 필원이 죽고 난 뒤에 뭐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뭐 한 100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책을 썼다는 거죠. 이제 얘가 이제 맨 처음에 필원주의를 뭐 주장을 하고, 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집대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카데미 학파의 뭐 회의주의는 맨 처음에 이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필원주의를 만들고, 이제 그 필원주의를 집대성했다, 이 사람이, 그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원주의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거고, 그 뭐 뭘 주장을 하느냐 한번 봅시다. 이제 얘들이 도대체 뭘 주장을 하느냐. 주장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외부 대상에 대해서 실제 모습에 대한 정확한 알을 획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시각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만져서 이제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걸 느끼잖아요. 이래가지고 요 놈은 뭐 겉으로 시각적으로는 빨갛고 따뜻한 거네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알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필원주의자들은 그거 아니다. 그게 다 아는 게 아니다. 실제를 아는 게 아니다. 정확한 알미 아니다라는 거지, 그죠?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그 필원주의자들,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들의 전체가 주장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알을 알 수가 없다. 그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 세상이 지금 이제 홀로그램으로 막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뭐 양자역학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전자가 여기 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죠? 이거 뭐 끊김, 막 끊김이 있어. 이상해, 움직임이, 그죠? 그 진짜 실질 생활에 보면 당구공은 이렇게 갔다가 움직임이 보이는데, 뭐 전자는 여기 있다가 막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우리 세상 전체가 뭐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죠? 홀로그램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제 느끼기에 그냥
이게 실질적으로 물건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공허한 건데 홀로그램은 빛만 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느끼기로 뭐 따뜻하게 느껴지고 빨갛게 보이고 뭐 이런 거죠. 자, 이걸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할 수 없죠, 그죠?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하는 이론이 없어요. 응? 나중에 더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가지고 뭐 증명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알 수 없는 걸 이제 유보를 하는 거죠. 야, 이 세상이 뭐 디지털화가 돼 있어가지고 홀로그램인지 그 뭐 실제로 이제 이게 세상이 존재하는 건지 그건 알 필요 없다. 판단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시야, 그죠? 마음의 평안. 뭐 모르면 그냥 뭐 모르는 게 더 편하다, 그냥, 그죠? 그럼 그런 거 뭐하러 알 수 없는 걸 이제 뭐하러 이제 생각하느냐? 판단을 유보를 해라.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더 발달하면 그때 이제 뭐 연구를 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판단을 유보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판단을 유보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그 오는 어떤 자극들, 뭐 시원함, 차가움, 뜨거움, 아니면 그죠? 이렇게 죽음의 어떤 위협, 아주 그냥 다칠 수 있는 어떤 아주 강한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유보를 해버려. 배고픔, 이런 것들은 막 유보를 하고, 그죠? 똥 마려움 이런 것도 막 유보를 해요. 그러면 뭐 이게 진짜 배고픈 게 맞나? 이게 진짜 똥 마는 게 맞나? 그죠? 이런 게 생각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죠, 그죠?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배고픈 게 맞나? 라고 생각하다가 굶어 죽죠. 뭐 이런 식인 것처럼 모든 걸 판단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이렇게 이데아, 그러니까 본질,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있으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아, 이 세상이 홀로그램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실질적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판단을 유보한다는 거지. 알 수가 없는 것들, 그죠? 근데 다만 현상, 감각적인 느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단순한 동의. 그러니까 뭐 만져보니까 뭐 뜨겁더라, 그죠? 따뜻하더라.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니까 이게 빨갛더라, 그죠?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건 동의를 하는 거죠. 느끼는 것, 그거는 뭐 빼박이죠. 명증하잖아요, 그죠? 명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졌더니 뜨겁더라, 이건 명증한 거지, 그죠? 단순 동의는 하는, 모든 걸 판단 유보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모르는 것들, 그러니까 이걸 우주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우주 역사, 이런 것들. 이것도 실질적으로 본 거 아니죠? 누가 봤습니까? 이거 우주가 이제 맨 처음에 빅뱅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생겨가지고 죽게 생기는 거 본 사람 없죠? 빛으로 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렇게 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상. 모르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생기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혹시나 뭐 지구가 있는데 소행성이 날아와갖고 막 때려갖고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까? 우주 밖에 어떤 외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하지 않을까? 두려움들, 그죠? 불안한 미래, 그죠? 우주 밖엔 또 뭐가 있을까?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무섭기도 하고, 맞죠, 그죠? 신비롭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지요. 사후세계 우리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뭐 다른 우주가 있어가지고 일로 넘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뭐 아주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뭐 이런 거 뭐 나중에 계속 생각하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생긴다. 자,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문제 13번 이게 뭔 말이냐면 1번, 2번, 3번 쭉 풀다가 13번은 몰라,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다 쭉 가가지고 20번까지 있는데 이 모른다 이거죠, 그죠? 이때 그냥 멈추고 그냥 뭐 이렇게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것인가? 아니죠, 그죠? 이걸 유보를 하고 1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14번으로 넘어가고 20번까지 풀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보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식의 태도, 삶의 태도 방식.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태도 방식, 삶의 지침인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자 1번, 2번, 3번, 4번 쭉 풀다 13번이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거를 유보를 하고 14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20번까지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의 어떤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침을 필요한주의는 알려주는 겁니다. 섹스투스 이 사람이 삶의 지침 4가지를 또 알려줬어요.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판단을 유보를 하고, 그렇죠, 지침을 가지게 되면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 풀다가 13번에 막혀가지고 막 두려움에 떨고 막 어떡하지 이래갖고 막 시간 해갖고 날려먹는 것보다 14번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죠, 쭉 20번까지 풀고 난 뒤에 틀리면 틀렸고 다시 돌아와서 보는 게 낫다. 그게 그렇게 이제 이런 것인 것처럼 어떤 삶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가지 삶의 지침을 알려줍니다. 본문에서.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 필연주의가 이제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의미, 미닝. 섹스투드는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해서 이제 회의주의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회의주의자는 야 이건 뭐 배고픈 거 맞아? 왜 살아야 돼? 막 이런 그 의문들이 생기면서 이 사람이 삶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죠, 그죠? 그런데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지. 지침을 주면서, 그죠? 판단을 유보하면서 회의주의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비관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어떻게? 일단 판단을 유보를 하고 아주 그냥 모르는 일들이 생기고 이런 또 불안함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도 판단을 유보하고 내 지침대로 가자. 이러면 이제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본문 보시죠. 이게 너무 앞에 내용이 좀 길었는데 본문을 봅시다. 자, 본문 넘어가면 지금부터 이제 요거 이제 시간을 끊어 드릴게요. 그래갖고 요거 이제 막 요거 이때부터 보면 됩니다. 자, 일단 뭐 철학자들의 유형이 이제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 진리, 참된 알물 발견했다고 단언하고 막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탐구의 길을 중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 그죠? 스토아파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가 다 안다 이거지. 발견했다고, 그죠?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고, 진리 획득이 이제 불가능하다. 부정적 독단주의라고 그러죠. 이도 독단주의고 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탐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획득이 불가능한데 연구해서 뭐 하려고, 그죠? 아무리 탐구해도 진리 획득이 불가능한데 뭐하러 탐구하느냐? 회의주의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아카데미아 학자들, 그죠? 그죠? 불가능하다, 그죠? 첫 번째 용어, 두 번째, 세 번째 용어는 회의주의자들. 인데도 이것도 회의주의자인데 다른 분파죠. 피론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요건 이제 독단주의, 요거는 부정적 독단주의. 어떤 요 두 가지 독단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안다, 아예 알 수가 없다 이런 게 빠지지 않고 진리 발견을 모색합니다, 그죠? 가능하다라는 거지. 회의주의 일파죠. 그러니까 얘들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진리를 파악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파악은 할 수 있는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진리를 찾는다,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죠? 뭐 회의주의자에서 나온 분파죠, 그죠? 한 분파의 일종이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그 철학자의 유형, 철학자들이 탐구를 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게 되면 이제 뭐 실질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필연주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필연주의가 요거 이제 A 명제가 있고 B 명제, 여기 두 개가 이제 대립 명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이게 따뜻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만졌더니 시원하더라, 그죠? 뭐 만약에 뜨거운 욕탕에 있다가 튀어나온 사람은 여기 따뜻한 거, 시원한 거야, 그죠? 이걸 만졌더니, 그죠? 근데 아주 추운 바깥에 냉장고에 있다가 온 사람은 이거 막 따뜻한 거야, 그죠? 이런 식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니까 판단을 못 하는 거지. 명징성이 없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 만지면 따뜻하다, 어떤 사람 만지면 뜨겁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필연주의는 판단을 유보해라. 그래갖고 이제 마음의 편안이 온다. 판단을 유보하게 되면 이렇게 뭐 누가 맞느니 누가 틀리느니 이게 진짜 그 온도가 몇 도니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야 지금 판단 못 하겠네, 그죠? 유보해라. 그러면 마음의 편안이 온다, 그죠? 마음의 편안이 온다. 이게 아타락시아죠, 그죠? 아타락시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마음의 평안이 어떻게 오느냐? 이걸 이제 그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회의주의자, 그 필연주의자를 포함한 회의주의자, 그죠? 2번, 3번, 그죠? 2번, 3번 요 사람들입니다, 그죠? 2번, 3번 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보통 사람과 구별해 주는 것은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졌더니 이게 뭐 따뜻하다, 차갑다 이런 것, 따뜻한지 차가운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태도, 태도. 이게 뭔 말이냐? 보통 사람들은 그 자신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막 항상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맞냐 틀리냐, 막 이게 어떡하지, 맞냐 틀렸냐 막 계속 걱정을 하는 건데, 회의주의자는
독단적 태도로부터 이제 요런 거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생각들, 그죠? 알고자 하는 어떤 태도, 이런 태도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 안 하잖아요, 그죠? 회의주의자들은. 이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걱정하라는 태도, 항상 걱정하는 태도, 요 차이인 거죠, 그죠? 예. 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얘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예, 걱정을 하고, 그죠? 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계속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모든 걱정인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박된 것이 아니고, 그죠? 배고픔과 목마름은 느낍니다, 애들도. 이게 뭔 말이냐? 보통 사람들은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본성적으로 나쁜 것이다, 악한 것, 사람을 괴롭히게 하니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라고 느끼는 거고, 그죠? 회의주의자는 그런 독단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쁘다, 뭐 좋다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뭐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뭐 그냥 목마름 목마름구나, 그죠? 목마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지, 그게 막 이게 악이고 막 이런 걸 골치 아픈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뭐 차가우면 차가운 거고 따뜻하면 따뜻한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진짜 내가 목마른 게 맞나? 진짜 배고픈 게 맞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의심 이런 것들을 안 한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 대한 집착이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외부 세계, 이 사람이 있으면, 그죠? 이게 여기서 오는 자극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니까 이게 진짠가? 뭐 이렇게, 그죠?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고통이 오더라. 그래서 이제 피론주의자들이 이제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고통이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모든 걱정에 대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요런 어떤 이런 것들은 동의한다 그랬죠, 그죠? 믿음을 갖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은 이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해요. 그럼 굶어 줄게, 그죠? 동의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판단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믿음이 있는 상태와 판단을 유보해가지고 믿음이 없는 상태,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죠? 요건 이제 단순한 동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죠? 이 믿음을 갖지 않지만은 단순 동의는 가능합니다, 그죠? 그리고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따뜻한 뭐 차가움 이런 느낌, 배고픔 이런 느낌들은 객관적 속성인지는 판단을 유보하되, 느끼는 주체에게 명징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만졌더니 뜨겁더라, 내가 만졌더니 차갑더라, 그죠? 이런 것들은 그런 주체에게는 명징한 겁니다, 그죠? 명징성. 느낌에 대한 동의는 가능하죠. 진짜 나도 뭐 따뜻하게 느껴지네, 이렇게 이제 동의는 가능하죠. 표현주의가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이 현상이다라는 거죠. 현상, 이런 그 느낌, 내가 만졌더니 따뜻하더라, 그죠? 이런 것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배고픔, 목마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는데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이게 뭐 나쁜 악이니 뭐 선이니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현상이다. 이거 한번 보시죠. 외부 대상의 본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어떤 독단적인 믿음을 가지지는 않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어떤 배고픔 아니면 이 물건을 만졌더니 뜨겁더라, 차갑더라 이런 것들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어떤 내가 모든 걸 요놈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어떤 독단적 믿음은 그런 거 없다라. 자신의 감각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비독단적인 어떤 믿음, 요건 가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만졌더니 뜨겁더라, 만졌더니 차갑더라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요거는 그런 믿음, 비독단적인 믿음, 요거는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눈앞에 어떤 책이, 여기 파란 책이 하나 있어요, 그죠? 책이 한 권이 이렇게 있더라. 책이 이렇게 한 권이 있어, 그죠? 파란 책이야, 그죠? 파란 책이 있더라. 사실은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이 껍데기만 파랗고 포장을, 그죠? 해놓은 거지. 안에는 하얀 책입니다. 원래는 하얀 책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파랗게 보이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 본성은 하얀색 책이었죠, 그죠? 흰색 책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그죠? 내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파란색으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 감각이 참임을 보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 책이 나에게 파랗게 보였다는 사실은 인정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껍데기가 파래가지고 내가 본 거는 사실이잖아요. 얘가 흰 책인지 파란색 책인지는 구분을 못하더라도 내가 파란색으로 본 거는 그 사실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의 어떤 내용, 이 진짜 파란지, 진짜 하얀 책인지 이건 뭐 판단하지 않고 그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제 태도, 야 내가 보니까 뭐 파랗더라, 인정, 파란색, 파랗게 보였네. 그렇게 이제 태도입니다, 태도, 그죠? 그런 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현상을 인정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나 결국 이제 이거죠. 현상과 실제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같을 수도 있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꿀을 예를 들었는데 꿀은 먹어보니까 달더라, 그죠? 달달한 현상이죠. 실제는 꿀의 본질이 단가, 그죠? 객관성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와도 달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뭐 사람들은 아주 단 것만 먹고 왔어요. 아주 단 걸 먹고 왔어. 그런데 꿀을 딱 먹어보니까 뭐 밍밍하죠, 그죠? 아주 단 걸 먹고 왔기 때문에.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게 달다고 느끼지 않죠. 그러니까 아니면 외계인이 와서 이거 먹어봤을 때 이거 그 사람도 달다로 이거 얘기할까요? 그 외계인도 그러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꿀의 어떤 본질이 단지는 몰라요. 증명이 안 된다는 거지, 이론적으로. 어떤 이론이 있어야지만 증명이 되잖아요. 현상과 실제를 연결해주는 이거는 이제 어떤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홀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세계를, 그죠? 다라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과학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 실질적으로 현상, 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 양자역학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이게 디지털화 돼가지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죠? 홀로그램 느낌 나는데 실제가 그런지는 우리가 몰라요. 왜냐하면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연구하다 보면 뭐 밝혀지겠지. 예를 들어 뭐 지구가 있고, 그죠? 지구 아침에 우리가 이제 일어났더니 동에서 떠서 해가 서로 지더라, 그죠? 태양이. 그래갖고 우주선이 없는 시절에서, 아니 인공위성이 없는 시대에서는, 그죠? 이제 뭐 지구가 있고 이게 태양이 이렇게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증명을 못 하는 거지,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다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증명할 수 없는 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인공위성이 개발되고 어떤 이론들이 쌓이고 과학 지식들이 쌓이고, 그죠? 과학 이론들이 생기면서 인공위성을 쏘아 보낼 수 있는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있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본 거죠, 그죠? 이렇게 감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갖고 이제 뭐 지금 이 정도까지는 알게 됐지만 더 큰 뭐 태양계 밖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또다시 이제 이론이 없는 거죠, 그죠? 이론이 존재하지 않죠. 하여튼 이런 식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기니까 아주 엄청난 지식들이 속에서 우리는 요 일부, 아주 작은 일부만 알고 있잖아요. 요 조그만 이론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그 이론 체계가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과 나타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이 모든 현상들에 대한 실제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표현주의자들은 이론적 체계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우리는 모르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번 유보를 하자, 그 얘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현상만 동의하자, 마음 편하게. 야, 그거 뭐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는 거 그냥 현상만 동의하자.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달면 산기가 쓰면 뱉고 그냥 그죠, 그죠? 바람 불면 바람 불고 그냥 뭐 비 오면 비 오고 그냥 돌덩어리처럼, 그죠? 무생물처럼 이런 믿음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그냥 그죠?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그죠? 돈을 벌어야 되고,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그냥 신경도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죠?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지침을 주는 거죠. 일상적인 지침을 4가지를 줍니다. 자연의 어떤 지도, 뭐 감성의 충동, 법과 관습의 전수, 예와 기술의 가르침, 요 4가지 지침을 줌으로써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그죠?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그럼 뭐 이를테면 그런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번, 2번, 3번 문제를 풀다가, 그죠? 4번 풀다가 13번에서 막혔어, 그죠? 막혔다.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이렇게 불안, 초조, 막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지침을 주는 거죠. 야, 모르면 다음 번으로 넘어가. 이래가지고 20번까지 풀고 다시 돌아와서 풀어. 이게 지침인 거죠, 그죠? 예지친 것처럼 판단 유보를 하더라도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제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비판에 대한 문제니까, 그죠? 필연주의의 어떤 철학자에 대한 평가다. 그러니까 뭐
좀 비판하는 내용이겠죠. 봅시다. 우리는 가치를 평가하는 일부터 면제가 될 수 없다. 딱 그죠. 바로 그냥 반발하네요. 그러니까 얘는 필연주의는 판단을 유보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평가를 하지. 평가를 합니다. 바로 반박인 거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 방향성과 관련된 무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런 거죠. 이거 뭐 배를 타고 가는 거죠. 그죠? 배를 타고 가는데 이게 부국성이 있어. 그죠? 이런 문제 이쪽으로 가면은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하면 부정이고 이쪽으로 하는 게 맞다. 긍정. 그죠? 방향성과 관련된 어떤 그 긍정과 부정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어떤 여기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일제의 판단을 유보하게 되면은 그 마음의 평안 아타락시아를 얻게 된다는 필연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냥 뭐 그냥 그 바다에서 그죠 배 타고 가면서 야 그 판단 그 이쪽으로 갈까 생각하고 막 그러지 마. 그냥 판단 유보.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마음은 편하죠. 당장 그죠. 근데 자기 일로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길 잃고 그냥 뭐 태평양 한가운데로 가고 구축구 막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장은 어떤 헛된 동경이죠. 그죠. 헛된 동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뭐 사물의 객관적인 진리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뭐 이 물건이 홀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 뭐 빛이라든지 뭐 이런 걸지는 모르지만 접근해서 영원히 우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이 물건의 어떤 본질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죠? 과감하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야 이거 빨갛고 뜨거운 것이다. 함으로써 이 빨갛고 뜨거운 것을 어떻게 이용할까? 그죠? 이걸 이용해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판단 다 유보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어떤 물건을 보고 그죠? 이거 성질 알아내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인간 삶에 도움 되도록 그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이제 이 철학자가 이제 필연주의를 비판을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을 얻고 싶으면 이제 필연주의처럼 살고 실질적인 어떤 뭐 삶을 이렇게 또 뭐 좀 삶의 어떤 그 윤택함 이런 걸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필연주의를 비판하면서 좀 그죠 본질을 알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막 우주를 탐험하고 그죠 뭐 이런 우주를 탐험해가지고 우리 인류가 조금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나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이게 철학이 누가 맞는 말이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논리 그죠? 다른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논리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 지식을 쌓는 거죠. 그죠? 그겁니다. 얘가 틀렸고 얘가 맞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예, 오케이 보고 여기까지 보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